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실장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용산에 네, 그 역세권이고 그래서 네.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하고자 보신 오피스텔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할까 하고요. 어떤 오피스텔 좀 보셨어요? 어떤 점이요? 아니, 이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오피스텔의? 네네, 이름. 네. 한강로 대우 디오빌. 한강로에 대우 디오빌 오피스텔을 보셨고, 이게 좀 역세권이고 또 월세 소득을 좀 기대하시는 거예요? 월세도 한 2년 있다가 월세로 돌리고 싶어서요. 그럼 처음에는 전세로 좀 놨다가 네, 한 지금은 2년 후에 5천, 월세로 좀 전환을 해서 월 수익까지 좀 가져가면 어떨까 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강로 대우 디오빌 오피스텔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랑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하듯이 상담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듣고 대답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시청자님께서 아직 매수 안 하셨다라고 하셨죠? 네. 시청자님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셨어요? 유튜브에서 살펴보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인터넷을 전문가님들이 통해서? 소개하시는 거. 네. 자, 좋아요. 어찌됐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계시거든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용산이다 라고 하는 이름, 혹은 강남이다 라고 하는 이름, 이런 지역의 이름에 대해서만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내가 거주할 집을 고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네.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특히나 이런 오피스텔이라던가 소형 주택들 아니면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형태의 주택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요. 이런 지역의 이름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내가 다주택자로서 물건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라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임차인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내가 지역이 좋아서 내가 용산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나한테 전세나 월세를 내주실 임차인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누가 여기 들어가서 살게 될까요? 네. 거기가 그 교통 입지도 좋고 네. 업무 상업 이런 그런 분들이 서울역도 가깝고 네. 바로 나오면 6, 7번 있어서 솔직한 정신이 얘기로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솔직한 얘기로 용산이라는 동네는 서울에서 아직까지는 섬 같은 동네예요. 네. 교통이 좋다는 거짓말이에요. 아, 용산이라는 동네가 교통이 절대로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물론 신안산선이라던가 혹은 신분당선이라는 노선이 용산을 향해서 갈 거고요. 잘 아실 거예요. GTX AB 노선도 용산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노선들이 충족이 되면 용산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용산은 교통이 아주 안 좋은 동네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보신 거는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신 거고 임차인들이 누구냐면요. 자, 시청자님 자녀분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자녀분 연배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네. 38살이요. 38살이세요? 네. 그러면 시집장가를 가셨겠네요?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네. 자, 지금 결혼을 하시는 연배분들, 예를 들어서 30대 초중반이신 분들, 그분들이 보통은 얼마 정도 자금을 가지고 결혼을 하냐면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 부모님 양가에서 받은 돈 다 합치고, 본인들 열심히 모은 돈 다 합쳐서 2억 내외로 결혼하시는 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억 내외로 내가 어느 지역에 뭘 선택을 해서 살 수가 있느냐,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안이 딱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경기도 쪽에 나가서 아파트 전세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부 대출을 껴서. 두 번째 대안이 뭐냐면 자, 경기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아주 요지에 있는 신도시들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산이라던가 혹은 저쪽 김포라던가 남양주라던가 이런 약간 거리가 있는 신도시들로밖에 못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출퇴근하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버려요. 너무 힘들잖아요, 직장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이런 형태의 소형 주택들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임차인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그러면 임차인은 이 살기 편한 경기도 아파트 버리고 복잡하고 좁은 소형주택 들어오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직장하고 출퇴근이 아주 편리한 지역의 역세권에 있는 소형주택이라면 임차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 직장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 있을까? 알고 계시나요? 강남 쪽. 그렇죠. 강남 쪽 하나 있고요. 또 보통 한 3군데를 꼽아요. 직장 제일 많은 동네를. 여의도에도 직장 많죠? 네. 그리고 시청 앞쪽에도 직장이 굉장히 많죠? 네. 이 3군데가 서울의 주요 업무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이 지역들을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이 또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2호선이라던가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이런 노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노선들의 역세권에 있는 굉장히 좀 2인 가구 정도가 거주하기 편리한 그런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더라. 근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오신 물건은 지역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물건의 형태적으로나 소형 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다. 아, 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보고 오신 물건이 일반 원룸인가요? 아니면 복층인가요? 투룸인가요? 그냥 원룸이에요. 일반 원룸. 네. 자, 일반 원룸 그러니까 이거. 복층은 4층까지, 6층까지는 복층인데 네네. 그 위에는 원룸이에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보고 오신 거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2억 5,500이었는데 1,000만 원 내려서 2억 4,500이에요. 2억 4,500. 네, 이거- 거기서도 네. 조만권 보이는 데가 2천 더 하고 네네. 북쪽하고 서쪽 쪽으로는 2천이 더 싸요. 자, 전세로 처음에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대요? 전세 1억 9,500 현재 있어요, 사람이. 1억 9,500. 월세로 돌리면 얼마 받을 수 있대요? 월세는 1,000만 원에 네. 70에서 75만 원까지. 사이즈가 약간 큰 원룸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반 4평, 5평 원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 6, 그렇죠. 7평이라고 하더라고요. 6, 7평형 정도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 그냥 전형적인 서울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네. 한 3점 후반대에서 4% 초반대 그 사이. 네. 한 평균 한 4% 정도 나오지 싶어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은 제가 봤을 땐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네. 아주 좋다도 아니고 아주 네. 나쁜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네. 봐서나 지금 현황으로 봐서나 그냥 그렇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되겠죠? 판단은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을 구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대안을 못 찾겠으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향후에 그냥 음. 더 내려가지는 않을 지역인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시청자님께서 이 물건 사셨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을 해서 5억 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설령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갑자기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2억 후반대짜리가 5억 되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요 수익형을 보고서 매수를 하신 거니까 네. 수익률 개념으로 봐서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수익률 높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야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원룸의 형태인데 복층 원룸이에요. 네.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1억 9천에서 2억 초반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월세는 비슷한 수준까지 나와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이 물건 하시는 게 맞겠어요? 요 물건 하시는 게 맞겠어요? 전자가 낫죠. 더 싼 물건 하시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네. 월세 나온다면. 그런 네. 거예요. 대안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